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인상폭이 컸던 플래티늄, 실버, 골드 순으로 해외 전망 기사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4시 현재 기준가 정보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환율은 1380원, 금 국제가는 온스당 335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49,000원, 돈당 가격은 55만 8,900원 하고 있고요. 실버도 아침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그람당 1708원 하고 있고, 플래티늄은 6만 300원대, 팔라듐은 5만 800원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플래티늄 정보를 좀 보면, 이마크 그룹에서 신문기사를 하나 냈는데, 올해 플래티늄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죠. 산업 수요나 재활용 확대, 수소 연료전지 확산에 힘입어서 2033년까지 플래티늄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플래티늄은 이 기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에 꼭 필요한 전략 자원이기도 하고요. 이 수요의 핵심은 여전히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이고,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차가 확대되면 이 플래티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의료기기나 고급 보석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급은 남아공,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고요. 이 채굴 비용 상승과 환경 구제로 인해서 이 신규 광산 개발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재활용 플래티늄이 중요한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탄소 인증을 받은 100% 재활용 제품이 친환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앞으로 플래티늄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축은 기술 발전, 환경 정책, 산업 전환이고요. 이 수소 경제 확산과 재활용 기술 고도화가 수요를 이끌고, 각국은 이 탈탄소 정책이 공급망을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플래티늄 가격과 수요는 단순한 기금속 흐름이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의료, 전자산업 변화, 그리고 친환경 가치 확산에 달려 있는데요. 이마크는 2033년까지 가격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발 뉴스. 실버가 올해 들어서 이제 플래티늄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었는데, 실버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불균형과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은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이 바로 은 투자의 적기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은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부족에 빠져 있고요. 올해 가격만 28% 올랐고, 벌써 7년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년 넘게 신규 은광 개발 투자가 거의 없고요. 둘째는 이 기존 광산의 광석 등급이 떨어져서 채굴 효율이 낮아졌죠. 그만큼 이 채굴된 광산 1톤당 은의 함량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게다가 전 세계 은 생산의 70%가 금, 구리, 아연 채굴의 부산물이라서 은값이 오른다고 공급이 바로 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5G,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금속이고, 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 수요도 증가 중이고요. 은은 산업재이면서 통화적 성격도 있어 경기 침체 시에도 투자 수요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금의 레시오, 금과 은의 비율을 봐도 은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기금속 강세장에서는 은이 금보다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물 은 공급 부족 시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벌어지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심하면 결제 지연 같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국 은 시장은 산업 수요 증가와 제한된 공급 구조가 맞물려 장기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태양광, 전기차, 고속통신 같은 미래의 기술이 성장할수록 은은 단순한 산업 분석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이터발 뉴스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재조명된 실버 라는 제목인데요. HSBC가 앞으로 3년간 은 가격 전망을 크게 올렸습니다. 2025년 평균 35.14달러로 이전 예상보다 5달러 가까이 상향한 건데요. 이유는 금값의 강세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결합해서 은이 안전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SBC는 이번 은 랠리가 산업 수급보다는 금과의 높은 상관관계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금이 올해만 2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3,500달러를 찍자
실버도 같이 끌어올려진 겁니다. 다만 이 산업 수요는 올해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 태양광 전자산업 회복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5년 올해 약 2억 600만 온스가 부족한데요. 6,406톤에 해당이 됩니다. 2026년에도 1억 2,600만 온스가 부족한데 3,919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매년 실물이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 가능성과 금리 정책 변화도 은값세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실버는 단순한 금의 대체제를 넘어서 산업적 가치와 안전자산 역할을 동시에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요. HSBC는 향후 2, 3년간 은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 안정되거나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발 뉴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골드에 대한 전망 기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최근 공격에서 이 소송으로 미 연준 파월 의장 이업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이 독립성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금값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에는 연준 본부가 있는 리노베이션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무려 30억 달러가 들었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이 금리를 최소 3%포인트 내려서 1.25% 수준으로 만들라고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주장은 과장이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키워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정치적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터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정치에 휘둘리면 금리 왜곡, 인플레이션 폭등, 달러 신뢰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은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 중앙은행들이 올해 1,000톤 이상 금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는 더 강해질 전망이고요. 앞으로 연준과 백악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금 매입 추이가 금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다음은 골드시크발 뉴스 보겠습니다. 금값이 여름철 조정 국면을 마치고 온수당 4,000선 돌파를 향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 중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목요일까지 조용하던 금 선물 가격이 금 수입 관세, 스위스와 미국 관계죠. 이 뉴스로 요동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갭 차이가 너무 컸죠. 평상시는 40불이나 한 60불 갭 차이가 있었는데 한때 120불을 초과했고요. 이 처음엔 관세 없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부과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금요일엔 다시 관세 없다라고 확정이 되면서 금값은 하향 압박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 급락, 이른바 라운드 트립이 나온 건데요. 재밌는 건 그 미국의 코맥스 금 선물만 크게 움직였고 글로벌 현물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세가 실제로 붙었으면 미국 내 금값이 글로벌 시세보다 더 비싸질 거란 기대가 작용한 거고요. 이번에 선물 가격은 4개월 최고가를 찍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삼각형 패턴을 돌파했지만 현물 가격은 아직 돌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선은 온수당 3,500달러 선이고 이걸 강한 거래량과 함께 넘으면 상승 신호가 확실해질 거로 보고 있고 여기에 달러 약세 흐름이 겹치면 금값은 호재인데 달러 지수는 지금 심리적 지지선 100 아래에 머물고 있고요. 결국 관세 혼선은 단기 혼란이었지만 금 선물의 기술적 돌파를 촉발한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달러 흐름, 글로벌 현물 가격 돌파 여부 그리고 코맥스에서의 3,500달러 돌파 마감이 이 금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답니다. 뉴스에서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금값을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5년 하반기 현재 금값은 온수당 3,30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곧 조정이 끝나고 사상 최고치로의 재도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평균 온수당 3,400불, 4분기에는 3,450불, 내년 초에는 3,512달러까지 간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핵심 이유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인데요. ING는 올해만 3번, 내년 초 2번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무이자 자산인 금의 강한 호재이고 여기에 연준 독립성 논란이 안전자산 선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이 최근 연준 이사 쿠글러가 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의 경제 참모 스티븐 미란을 후임으로 지명했고 파월 의장 임기도 내년 5월 끝나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더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상승 동력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과 ETF 투자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ETF는 수요가 2020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었고요. 이 중앙은행들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을 계속 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결국은 금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 이 중앙은행의 매입, 투자 수요 증가라는 네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ING의 분석대로라면 금은 머지않아 온스당 3,500달러는 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커발 뉴스 단신 금값 조정 속에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연말 국제금값은 온스당 4,000불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는 기사가 있고요. 다음은 중국이 7월 금 보유량이 2톤 추가돼서 9개월 연속 금 보유가 확대가 됐고 총 보유량은 2,300톤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임금도 그다음에 그 일하는 시간도 좀 단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는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호전되느냐가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금, 토, 일 3일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내리는데 큰 비 피해 없길 바라고요. 3일 연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